네, 국내 증시 8월을 맞이합니다. 7월에 많이 더위로 힘드셨는데 그래도 더 팔팔하게 8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숨고르기 속에 한국 지수도 좀 좋지 못한데요. EWI, 코로 그리고 야간 선물 모두 다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오늘 국내 증시의 시초가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전략 준비했는데요.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께서 월 시작할 때 저희 한 번씩 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 시작할 때 좀 전략을 좀 가이드라인 세워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8월의 첫 거래일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도 좀 증시가 왜 눈치 보기를 보고 있나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 이벤트가 많습니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죠. 근데 이제 그러면 관세 이슈는 이제 지나간 이슈고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전혀 없느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닙니다. 일단 트럼프가 품목 관세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제 관세가 추가적으로 발표될 여지가 있다라는 게 하나고, 한국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관세가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난 거잖아요. 당연히 이제 15% 선으로 타결한 거는 다행인 점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뭐 25%의 높은 고관세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없던 관세가 갑자기 생겨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게 마냥 그 기업 실적이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뭐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있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FOMC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뭐 다들 이제 동결을 예상을 했고 9월 달에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 여기에 있었는데, 파월 의장이 여전히 마찬가지로 좀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약간 주가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좀 주가도 향후에 9월 달 FOMC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약간 궁금증, 그래서 지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25%에서 15%로 좀 내려져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부 사항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없던 관세가 생기기 때문에 뭐 부담감 있을 수밖에 없겠다. 거기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2025년 세제 개편안 확정된 것도 좀 부담감이 됐을까요? 8월 시작하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뭐 주식 시장에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우호적인 그런 정책 자체는 아니죠. 사실 기업의 법인세를 올린다는 건 결국에는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고, 대주주 요건 강화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억에서 10억 달러로 이제 10억 원으로 이제 축소가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의 자금 이탈을 유발은 하지 않겠죠. 왜냐면 대주주의 이제 세금 납부하는 시점 자체가 12월 말 요 정도 시점이기 때문에 뭐 연말로 갈수록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점점 쌓인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3분기 당장은 그렇지 않겠지만 4분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정책들이 대선 이후에 추진되었던 조금 주식 시장이 우호적인 정책 대비해서는 조금 시장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상승률, 주가에 자꾸 이렇게 우호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시장에 반우호적인 그런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거 조금 향후에 나오는 아직 상법 개정안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정책들이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이게 그 우호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축소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정도로 보고 있고, 저희는 뭐 긍정 편향이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기업의 비우호적인 이런 정책을 조금 나눴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기업 쪽을 계속 이렇게 좀 그런 이익을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정책들을 좀 더 강하게 가려가는 스탠스, 정부의 스탠스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자사주 의무 소각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제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쪽을 조금 더 이렇게 주주들한테 이제 법인세 뭐라든지 이런 그 세금 이슈로 인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그 세금을 가져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또 주주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 정책을 좀 이렇게 강하게 가져가던지 그런 쪽으로 약간 주주의 우호적인 정책을 다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없잖아 있다 정도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대감과 관련된 업종들을 조금 더 보면 되겠네요. 아마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를 그쪽으로 주실 것 같은데 그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후에 그 업종별의 극심한 온도차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조선주의 강풍과 그 자동차의 역풍이 이제 뚜렷하잖아요. 이거 좀 당분간 갈까요, 그렇게? 저는 일단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부터도 조금 상당히 부각됐던 기존의 주도주였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상반기 주도주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선, 원전, 방산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초부터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관세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대응하기 좋은 그런 업종입니다. 수주 기반의 그런 산업이고 플러스 미국이 조금 부족한 그런 산업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중국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관세 협상에 의해서 관세를 협상을 할 때 희토류를 가지고 협상을 잘 하고 있어요. 희토류는 미국이 사실 중국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그런 원재료인데 이 부분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부분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중국이 협상할 때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희토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희토류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조금 의존하고 있는 그런 수출품들 여기에 조금 한국은 좀 집중해서 미국하고 협력하려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정원 연구원께서 투자 아이디어 4가지를 꼽아주셨는데요. 앞서 얘기해주신 그 자기 주식 그 의무화 법안, 그 소각의 의무화 법안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4가지죠. 어떤 것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그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뭐 지금 보시는 장표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조선방산 원전 같은 경우는 기존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이 조금 이렇게 연초에 갔었는데 다시 이게 돌아오는 시점이고 지주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법 개정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호적으로 정책 관련해서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증권주 이런 업종들이 조금 갔다가 뭐 이런 세법 개정안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추가적인 주주의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지주라든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다시 오를 수 있고 그렇다는 점에서 조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른 나머지 3개의 업종이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뭐 K-팝 데모넌터스 보셨나요 혹시? 네. 아직 못 봤는데 주말에 보려고 그랬어요. 상당히 조금 인기를 글로벌리 얻고 있는 그런 한국의 문화를 잘 나타내는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한국의 문화가 상당히 잘 드러나는데 이게 사실 일본 소니에서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가 이런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확실히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환경은 결국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위상 자체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이 콘텐츠 IP 수출이라든지 뭐 당연히 엔터테인먼트 이런 업종이겠죠. 라든지 관광 산업 자체가 조금 또 수혜를 받는 그런 관점에서 있어서 저희는 이게 최근에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관광객 숫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아시아 쪽, 뭐 중국인이라든지 일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미주 국가라든지 유럽 국가의 그 방문객 자체도 상당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해서 훨씬 더 높아지고 있고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들 지출하고 있는 관광 지출액도 상당히 좀 성장률이 높아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내수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광, 관광 특수 관련된 이런 업종들에서 저희는 좀 주목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그 2가지를 좀 빠르게 볼까요? 네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벤처 투자 정책에 따라서 이 신성장 산업, AI 스타트업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업종 이런 쪽에도 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저희는 우호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정부의 정책 자체도 이런 쪽으로 좀 계속해서 관세 협상을 일단 타결됐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집중을 더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 기존 주도주 네 번째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적도 이번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기계 방산 이런 걸 다 포함한 이제 기계 뭐 상사주 이런 쪽의 실적 자체도 흐름 자체는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그냥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 시즌에는 사실 실적이 잘 안 좋으면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이런 기존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였던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괜찮다 보니까 조금 이제 관세에 대응하기에는 좋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그 조선주 좀 더 강조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네 가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쭉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반기 포트폴리오 좀 꽉 잡는 전략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정환 NH투자증권 책임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